원운동의 분석 보고서 작성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험했던 결과를 각자의 결과를 동영상을 보면서 잘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을 하도록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시 실험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 결과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엑셀 파일, 여러분 이제 실험했던 실험의 예시 실험입니다. 그래서 받침새의 수가 5개, 10개, 15개, 20개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1m부터 0.4까지 감소하거나 증가시키면서 주기를 10번 회전했을 때의 시간을 측정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M이 2개, 즉 고무막의 수가 2개일 때 받침새의 수가 5개, 10개, 15개, 20개가 될 때 이때는 이제 반지름이 1m인 경우만 시간을 측정합니다. 자, 이제 주기를 좀 구해 볼 텐데요. 주기는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한 다음 위에 수식 입력 줄에 가서 는 타이핑해 주시고 여기 19.6 바로 옆에 있는 이 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슬래시 10을 하면 되겠죠. 10이라서 나누기 10을 해서 엔터를 쳐주면 1.96이 계산이 되고 오른쪽 아래에 작은 사각형을 점사각형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면 그 이하에 모두 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F는 진동수입니다. F는 진동수. 여기 T는 주기였죠. 이렇게 되고 진동수는 역시 는 하고 요거는 T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1 나누기 왼쪽에 있는 1.96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0.51이 측정이 되고 더블 클릭해서 아래까지 다 측정 계산이 이렇게 완료될 수 있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F의 제곱은 똑같은 방법으로 는 하고 F 왼쪽에 있는 F를 클릭을 해주고 제곱은 이렇게 꺽쇠 여기에 있는 Shift를 눌러서 2 이게 이제 2제곱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주면 역시 F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럼 다른 값들도 더블 클릭으로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이때 소수점 이하 요건 다 두 자리까지.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내가 선택한 오른쪽 마우스 셀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셀 서식에 보시면 숫자가 있죠. 숫자를 선택하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전체가 다 소수점 이하 두 자릿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이제 한 자릿수까지 했던 거죠. 예, 한 자릿수까지. 네, 이렇게 이제 표를 다 채우고 나서는 우리 이제 과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 내용을 보면 2번에 M은 1에 대한 F제곱, 즉 Y축은 96 F로 하고 X축은 진동수의 제곱, F의 제곱을 X축으로 하라는 그런 그래프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값에서 보시면 요 5, 10, 15, 20 이게 이제 Y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받침새 수가 이게 그 자체가 이제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고무망개가 물체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원운동하는 물체의 질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받침새 수는 요거를 이제 본래 mg를 구해서 이게 이제 구심력이 되는 건데 구심력에 비례한다는 의미로 그냥 이 자체를 구심력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심력 F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에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과제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원운동의 분석 보고서 우리가 이제 분석 내용에 가보면 몇 가지 수정할 게 있는데 요거 스몰 f 제곱 그리고 라지 f로 이렇게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기 y축을 f의 제곱으로 하고
X축을 90력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때는 이제 M은 1인데 각각의 R에 대해서 이걸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표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여기 이제 이런 표가 있었죠. 여기에서 F제곱을 X축으로 하겠다, 이걸 Y축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Y축으로 하고, 그리고 요거를 90력 F를 X축으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정해져 있는 반지름에 대해서 하나씩 적용을 해줘야겠죠. 자, 설명을 하면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는데요. 비어있는 셀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삽입 메뉴 차트에서는 분산형 차트를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차트 데이터 선택을 합니다. 자, 추가를 누르시고, 계열의 이름 먼저 R이 0.4m인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계열의 X 값은 우리는 지금 이제 요 축을 X 값이라고 하기로 한 거죠. 지워주시고 X 값 지우고 50, 15, 20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5, 10, 15, 20 이렇게 4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계열의 Y값 일단 다 지워주고요. 계열의 Y값은 0.4m에 해당하는 F제곱 0.91, 그리고 1.78, 2.60, 3.43 이렇게 클릭을 해서 4개를 선택해 준 후 확인을 하세요. 그럼 0.4m에 대한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를 해주세요. 추가. 이번에는 R은 0.6m에 대한 거고, 계열의 X값은 우리 이제 똑같이 5, 10, 15, 20 4개를 선택해야겠죠. 계열의 Y값 지워주고, 이번에는 0.6m에 해당하는 F제곱인 0.55, 그 다음에 1.11, 1.60, 그리고 2.23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다음에 0.8m도 있죠. 그래서 0.8m. 자, 이때부터는 이제 반복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해줄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한 건 지워줘야 됩니다. 5, 10, 15, 20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계열의 Y값은 하나, 둘, 세 개, 4개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확인. 자, 이번에는 여기 편집을 해서 이 R은 0.8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R은 0.8m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또 추가해서 이번에는 R은 1.0m 이런 식으로 또 다 해주면 됩니다. 5, 10, 15, 20 계열 Y 값 0.16, 0.57, 0.84, 1.26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자,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으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잘못 선택이 되어 있어요. 요 4개는 저 위에 X 다 선택이 됐네요. 이거는 지워줍니다. 그렇죠? 이게 뭐에 대한 거였는지, 자, 일단 잘 모르겠으면 여기 차트 요소를 클릭을 하시고 축 제목도 클릭을 하고 범례를 클릭하세요. 범례를 클릭해 주면 파란 게 지금 잘못 입력이 됐는데 0.4m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데이터 선택을 해서 다시 0.4m에 편집을 해주는 겁니다. 계열의 X값이 잘못 선택이 되었나 보죠. 계열의 X값은 다 지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50, 15, 20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계열의 Y값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잘 돼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이걸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좀 늘려서 이렇게 보시면 축 제목은 우리가 가로축이 여기 90력 F였죠. 90력 F에 해당하는 값이고, 그리고 세로축 Y축은 스몰 F의 제곱이죠. F의 제곱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차트 제목이 있나요? 차트 제목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 제목도 넣을 수 있죠. 차트의 제목은 F제곱 F 관계 그래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다 직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구심력은 F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여기에 오른쪽 위로 가서 차트 요소를 클릭해 줍니다. 차트 요소. 추세선이 있죠. 추세선은 직접 선택하지 마시고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기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먼저 어떤 추세선을 그릴까? 0.4m 추세선을 그리겠다.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0.4m를 누르고 확인을 해주시면 0.4m에 대한 추세선이 그려져 있는데 절표는 0으로 하시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에 대한 것도 다 동일하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또 클릭을 하고 추세선의 화살표 기타 옵션 하셔서 이번에는 0.6m 확인.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수식을 차트에 표시. 자, 또 차트 요소 클릭하시고 추세선 오른쪽 기타 옵션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보죠. 추세선 기타 옵션 0.8m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절편 누르시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 자, 또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한번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래프의 백그라운드를 클릭을 해서 차트 요소에 추세선 그리고 기타 옵션 이번엔 1.0m 확인해서 절편 수식을 차트에 표시. 그럼 4개가 다 이렇게 잘 표시가 됩니다. 이때 이 4개의 선을 다 지나가는 F제곱은 1 정도가 있어요. 1. 그렇죠? 요거를 하나 좀 선택을 할 텐데요. F제곱은 여기서 이게 Y 값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그렇죠? 그러면 Y가 F제곱, Y가 1이 될 때 X 값. 요걸 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이잖아요. 그러면 요 R은 0.3m일 때 X 값은 얼마가 될까요? 5보다 약간 크죠. 요걸 찾아내야 되는데 X를 구하는 거니까 Y 나누기 0.1732가 됩니다. 계산기를 열어서 계산기를 열지 말고 그냥 바로 식으로 봐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좀 작게 해서 왼쪽으로 가시고 여기 표에 여분에다가 R은 0.4일 때 우리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F제곱이 일정한 경우에 FR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식이죠.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F제곱이 예를 들어 1인 경우 여러분들도 여러분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 4개의 직선에 다 걸리는 F제곱 여기서는 1이 있어요. 1. 그렇죠? 1을 찾는 겁니다. 1이나 또는 뭐 1.1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꼭 딱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F 값이 있고요. F 값 그리고 F제곱은 1이죠. F제곱은 1이고 F하고 R 사이의 관계예요. F와 R 사이의 관계. 그래서 여기 뭐를 R을 두고 여기를 그럽시다. 여기 F를 두고 여기 R을 두도록 하죠. 그러면 요 R을 R은 지금 0.4, 0.6, 0.4, 0.6, 0.8, 1.0 4개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0.4에 해당하는 F 여기 F값, 구심력 F값이죠. 이걸 찾아야겠죠. 찾는 방법은 자 F는 가서 어떻게 찾아요? Y 나누기 0.1732가 되겠죠. 여기 있는 이 Y 나누기 0.1732가 X잖아요. 우리 이제 X 값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직접 는 해서 1 나누기 0.1732 이렇게 해서 직접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5.77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는 해놓고, 이건 R이 0.6m인 경우니까 여기 오렌지색이죠. 주황색입니다. 그렇죠? 그럼 0.6m에 해당하는 요 직선에서 F제곱이 1인 경우 한 8 정도, 9 정도 나올 것 같으네요. 값은 Y 나누기 0.1099 하면 X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X 값이란 얘기입니다. 이 값이 X 값이란 얘기고, 얘가 Y 값이잖아요. Y 값이 아니죠. Y 값은 뭐예요? Y 값은 F제곱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1이에요. 1.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두 번째인 경우도 는 하고 1 나누기, 그렇죠? Y 나누기 X니까 Y 나누기 기울기죠. 0.1099 해주면 값이 9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회색 그래프, 이게 이제 0.8m일 때입니다. 0.8m일 때 F 값은 똑같은 방법으로 는 해서 1 나누기 0.0753이죠. 0.0753 이렇게 직접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는 해놓고 1 나누기 0.0598 해주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F 값들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Y는 Y 자체가 뭐예요? Y 자체가 F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F의 제곱인데 그 값이 1이 되는 걸 선택한 거예요. 1이 되는 거, 요 선을.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Y는 F제곱은 1 이렇게 써놔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값이 1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구할 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FR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FR 그래프. 그래서 이때는 이제 Y축을 F라고 하고 가로축 X축을 R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셀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삽입을 누르시고 차트 분산형.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해 줘야겠죠. 데이터 선택할 때 요 추가를 법리 항목 계열에서 추가해서 계열 이름 FR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FR 그래프. 그런데 이건 이제 F의 제곱이 1일 때 그려보는 겁니다. 자, 계열의 X 값은 요 네 개를 다 선택해 주면 되겠죠. 0.4, 0.6, 0.8, 1.0. 계열의 Y 값은 자, 지워준 다음에 요 F가 되겠죠. F를 4개를 또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바로 자, 차트 축 제목 넣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추세선도 나중에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세로축이 F가 되는 거죠. 세로축이 F가 되는 거고 가로축이 이제 R이 되는 거죠. R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F는 R에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비례합니다. 비례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정확히 이제 원점을 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차트 추세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기타 옵션을 눌러보면 이게 Y절편이 여기 쪽에 가야겠습니다. Y절편이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하고 차트가 그래프가 좀 달라요. 그렇죠? 누르고 안 누르면 클릭할 때마다 직선의 모양이 변하죠. 이게 수식을 차트에 표시해 놓고 보면 확실히 변합니다. 그렇죠? 18점, 0이 16점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래는 이렇게 이제 Y절편은 여기서 0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나온 데이터들로만 보자면 오히려 0을 안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로 그냥 18.514 뭐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나는 명확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Y절편을 아예 0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해도 크게 뭐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면 또 두 번째 미션을 또 이제 완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번하고 3번을 한 거죠. 그죠? 2번하고 3번을 했는데 각각의 R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4개의 직선을 다 구했었죠. 앞에 보시면 여기 요 직선이죠. 잠깐만, 요거 4개의 직선이 다 구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구해진 거고 그 다음에는 R은 1.0 또는 0.8 등일 때
m은 1, 2에 대한 f제곱 f를 분석을 해보자 그랬는데 여기 이미 f제곱 f는 했었어요. 그런데 m은 2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이미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 위에 m은 2에 대한 것만 또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미 첫 번째 그렸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m이 1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이렇게 여기 이제 표에 가보면 요거 있죠. 요거를 더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R이 1m에 대해서만 있는 거죠. M은 2일 때 R이 1m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그래프 차트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을 또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추가를 누르시고 이때 계열 이름은 M이 2일 때 그리고 R은 1.0m일 때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고 계열의 x 값은 자 내려가 보면 여기 5, 10, 15, 20 요거 하기로 했었죠. 5, 10, 15, 20 4개가 계열의 x 값이 되는 거고 계열 y의 값은 y의 값이 f제곱이죠. 0.15, 0.35, 0.50, 0.67 이렇게 4개를 다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 밝은 파란색 도트가 이렇게 찍혀지면서 m은 2이면서 r은 1.0m일 때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 추세선을 넣어주세요. 차트 요소에 추세선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 추세선 서식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절편을 누르시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질량이 두 개일 때는 구심력이 똑같을 때 같은 구심력에 대해서 F제곱이 더 작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크기가 여기 기울기를 한번 보자면 자세히는 좀 정확하지 않을 테니까 실험 결과여서 여기 0.06 정도에 해당하는데 얘는 0.03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이 두 배가 되니까 같은 구심력에서 F제곱은 질량의 반비례 해줘야 되는 거죠. F제곱이 1일 때 지금 여기는 F제곱이죠. F제곱. 그래서 같은 구심력에서 F제곱은 오히려 0일 때가 더 1일 때가 M이 1일 때가 여기다 표시를 해주려면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데이터 선택을 해서요. 여기 R은 1.0m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해주세요. M이 1이면서 R은 1.0m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게 되면 이 두 개만 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노란색하고 아래쪽 파란색을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일정한 F제곱에 대한 FM 관계 그래프 분석을 했는데요. F제곱을 좀 정해야 되는데 F제곱 이때는 이제 F하고 M이에요. M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네, 엑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에 가보면 일단 이 표는 이 그림은 뒤로 좀 밀어 놓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M은 1과 2를 비교하는데 반지름이 1.0m인 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 다시 컨트롤 C 하고 밑으로 좀 옮겨 주세요. 컨트롤 X에서 잘라서 아래로 좀 옮겨 주시고 여기 똑같이 1m에 해당하는 것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이쪽에 여기 한번 가져와 보죠. 그리고 1m에 해당하는 요 10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도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것도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지금 M은 1일 때 하고 M은 2일 때를 두 개만 좀 비교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똑같이 이런 값들은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를 가져와 보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없어져도 될까요? 예. 뭐 그대로 둘까요? 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 앞에서 이미 그렸던 그래프를 이렇게 가져와 보면 이 그래프인데요. 지금 요 노란색하고 요 파란색만 비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란색하고 파란색만. 예, 그러면 이걸 이제 공통으로 F 제곱이 일정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파일을 보는데요. 일정한 F 제곱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 제곱을 고정시켜 놓고 FM 관계 그래프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요걸 y축으로 두고 요 m을 x축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F 제곱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y는 노란색이랑 요 파란색 두 개에 대해서만. 그러면 F 제곱이 되는 게 여기 보면 이걸 두 개를 다 지나가는 건 뭐 0.5도 될 수 있고 뭐 0.4도 될 수 있고 뭐 0.2도 아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F제곱을 일단 고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노란색이 m이 1일 때고 파란색이 m이 2일 때죠. 근데 우리가 그리고 싶어하는 그래프는 f, 그렇죠? y축이 f, x축이 m이 되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근데 m은 1하고 2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f는 자, 근데 f제곱이 얼마로 할까요? f제곱을 여기 위에다 해볼까요? f제곱을 예, 얼마로 0.4가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f제곱이 0.4가 되는 거. 그러면 요 y축이 f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이게 y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y축으로부터 요 f를 구하는데 f는 x축이죠. x축. 그럼 x값은 y 나누기 기울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m은 1일 때 여기 수식 입력줄에 가서 는 하고 y값이 f제곱이 0.4예요. 0.4 나누기 기울기 0.0598이죠. 0.0598 기울기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f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0.4 정도 된다면 여기 6.68 정도 요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m이 2일 때는 여기 0.0337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는에서 0.4 나누기 0.03337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번에는 11.86944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여기 이제는 삽입 차트 분산형에서 자 데이터 선택 자 추가 계열의 요거 f제곱이 0.4일 때 계열의 x값은 12 m12잖아요. 그렇죠? 계열의 y값은 지우고 f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확인해주면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차트 요소 축 제목을 해주고 축 제목 여기 축이 y축이 f가 되는 거고요. 가로축은 m이 되는 거죠. m 그렇죠? 예, 이렇게. 근데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비례인지 이걸 좀 실험하는 건 단정 지으는 건 어렵지만 f는 m에 비례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96 f는 m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선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뭐 0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직선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f제곱이 이제 0.4가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f제곱이 0.5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0.5로 두면 0.5 나누기 또 기울기로 해서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되겠죠. 여러 개 사실 그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m은 1일 때, m이 2일 때, 이렇게 1일 때, 2일 때 두 개밖에 없으니까 비례인지를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고 마지막으로 가보면 여기 가보면 실험에서 얻어진 이것을 비례상수 구하기 그랬는데 이 비례상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f가
F가 정확한 우리가 F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침새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무막의 질량도 모르죠. 그래서 K를 구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삭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래프가 사실은 요 2번 그래프하고 4번 그래프는 그래프 하나에 다 들어가게 되죠. 3번 그래프와 5번 그래프를 추가해서 올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를 좀 해보시고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심력이 비례하는 거죠. 네, 조금 더 설명을 해 볼까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심력 F는 M 곱하기 V 제곱 나누기 R 뭐 이렇게 이제 구하잖아요. 그렇죠? R분의 MV 제곱이 되는데, 크기를 좀 크게 해보면 이때 이거를 이렇게 해줄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R분의 M 곱하기 V는 속력이잖아요. 그렇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2파이 R 이렇게 되겠죠. 원운동할 때 요거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T분의 1이 아예 F잖아요. 그래서 R 하나는 약분되니까 우리 요거를 다 아예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 곱하기 R도 하나만 남죠. 약분돼서. 그리고 T 제곱이니까 그 역수니까 F 제곱이 되고 2파이를 제곱하면 4파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4파이 제곱 이렇게 넣어주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례상수는 사실 실제 이제 구심력이라고 하고 M 입자의 질량, 여기 반지름, 그리고 진동수 이렇게 넣어줬을 때는 비례상수가 4파이 제곱이 이론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F는 뭐 다른 걸 다 고정했을 때 F, M 사이의 관계는 비례고, 역시 다른 걸 다 고정했을 때 그리고 제외한 다른 걸 다 고정했을 때는 이런 비례 관계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실험 관련한 내용은 좀 마치고, 더 궁금한 건 이미 이제 원운동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하시거나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또 논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